18번 더 문, 달의 숫자의 의미부터 먼저 볼게요. 달 카드의 숫자 18은 1의 나의 의지와 8의 끝없는 반복의 만남이에요. 숫자 1은 자아, 의지, 창조적 시작을 의미한다는 것을 계속 반복해 왔죠. 여기서도 숫자 1은 자신이 누구인가를 묻고 자신의 세계를 창조하려는 의식의 첫 움직임인 것은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달카드의 출발은 밝은 낮이 아니라 밤이죠. 이것을 타로의 수비학적 관점에서는 의식이 무의식의 문 앞에 서 있는 순간을 의미한다고 해요.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표현인데 쉽게 비유하자면 캄캄한 한밤중에 길을 나서야 하는 운전자와 같아요. 전조등 하나에 의지해 길을 가야 하는 상황인 거죠. 거기에 숫자 8은 무한 반복되는 패턴, 억압된 감정, 카르마적 순환을 의미하는데 여기서는 밤안개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되겠어요. 낮에는 이성적으로 행동하느라 잊고 지냈던 무의식, 트라우마, 본능, 두려움 등이 달의 세계에서는 통제되지 않고 머릿속을 뱅글뱅글 도는 거죠. 밤을 새워 공부하거나 작업을 하다가 새벽녘에 자려고 누우면 예전의 실수나 미래에 대한 끝모를 불안들이 증폭되면서 결국 감정의 소용돌이에 빠졌었던 순간이 있으셨던 분들이라면 모두 공감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런 경우가 명확한 이성이 출렁이는 감정에 잡아먹힌 상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1의 의식이 8에 반복되는 심연으로 빨려 들어가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달카드는 이성적 판단이 흐려지고 대신 직감, 꿈, 착각, 불안이 현실을 대신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달카드에서 개와 늑대가 동시에 짖고 길은 있지만 끝이 보이지 않고 현실과 환영의 경계가 무너지는 순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내가 보는 게 진짜 길인지 아니면 내 불안이 만들어낸 환영인지 구분하기 힘든 심리적 혼란기를 숫자 구조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편 수비학적으로 18은 1 더하기 8로 9로 환원되죠. 9는 완성과 종결의 의미로 목적지에 다 오긴 했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기 직전에 치러야 하는 통과 의료와도 같은 수인 거예요. 그리고 9는 은둔자의 숫자로 은둔자 역시 눈을 감고 자신의 내면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인데 달에서도 눈을 감고 내면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웨이트는 달의 이 표정이 슬프다고 했는데 몹시 심기가 불편해 보이죠. 하지만 달의 이 불안은 영원하지 않아요. 내면의 불안을 잘 잠재우고 이 과정을 피하지 않고 통과하면 다음 카드 19번의 태양의 명료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달은 길을 잃는 카드가 아니라 길을 잃는 과정을 통과해야 하는 카드라는 것이죠. 달의 명칭에 대해 살펴보기 전에 잠시 달의 모양에 대해 간단하게 언급하고 갈게요. 달은 크게 초승달, 반달, 보름달로 구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초승달과 반달은 다시 달이 차오르는 상현달과 기울어가는 하현달로 구분되고요. 영어 대문자 D가 상현 반달의 모습이고 C가 하현 초승달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조금 덜 헷갈리실까요? 웨이트는 달카드의 역사적 흐름에서 18세기 초 무렵 일부 카드들이 기울어가는 하현달의 모습으로 그려졌지만 점차 달이 차오르는 상현달로 그리는 추세라고 했어요. 그리고 웨이트의 달카드는 오스왈드 워스가 1887년에 그린 라룬이라는 달카드와 매우 흡사해요. 거의 그대로 가져왔다고 할 수 있는데 워스는 프랑스 오컬티스트로 동료들과 같은 관점으로 달이 가진 왜곡과 불안의 기능을 강조했어요. 그가 묘사하는 달의 세계는 마치 숨겨진 함정들로 가득한 위험한 습지를 비추는 존재로 거기에는 도마뱀의 뇌, 원시 본능, 비이성적인 두려움을 나타내는 하위 동물들이 살고 있다고 했어요. 또 달빛이 비추는 길은 존재하지만 그 길이 어디로 향하는지 명확한 목표나 끝점은 드러나 있지 않고 달빛은 태양처럼 사물을 선명하게 보여주지 못하고 오히려 경계를 흐릿하게 만들어 그 틈 사이로 불안과 환영이 자라나게 된다고 했죠.
워스는 특히 상상력에 대한 경계심을 강하게 드러내요. 그는 여성적이고 주관적인 상상력을 남성적이고 객관적인 이성과 비교하면서 상상력이 사고의 모든 오류의 원인이고 달빛이 사물의 모습을 왜곡하는 것처럼 우리의 상상력도 정신적 현실을 왜곡해 잘못된 시각으로 사물을 보게 되고 잘못된 결론과 환상적인 이론으로 이어진다고 해요. 그리고 이러한 오스왈드 워스의 달에 대한 관점은 웨이트에게도 그대로 이어져요. 웨이트는 타로 각 명칭에 대해 그가 가지는 일관된 태도를 달에도 적용시켜요. 그는 달 카드의 명칭을 설명하면서 The fact that this designation has always obtained for the card offers a very obvious instance of a meaning behind meaning. 이것을 달카드에 적용시켜 의역하면 달카드는 항상 달이라는 명칭으로 불려왔지만 그것은 전통이 아니라 그 이름 뒤에 표면적으로 드러난 의미보다 훨씬 더 깊고 숨겨진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매우 명백하게 보여준다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짧은 명칭으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서 이 카드를 The Moon이라고 지칭한 이유는 달의 아름다움이나 신비함을 찬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라고 해요. 달빛은 스스로 빛나는 것이 아니라 반사된 빛일 뿐이고 사물을 명확히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형태를 흐트러뜨리고 두려움과 환영을 증폭시킨다고 해요. 그리고 이 카드에서 달은 진리의 빛이 아니라 의식이 왜곡된 상태에서 진리로 착각하게 하는 빛이며 The Moon이라는 명칭은 인간이 확신을 잃고 불안 속을 통과해야 하는 하나의 심리적 국면을 가리킨다고 해요. 이미지와 상징 분석을 볼게요. 카드를 간단하게 묘사하자면 둥근 보름달과 상현달이 겹쳐진 모습으로 카드 상단 중간에서 크게 빛나고 있으며 노란 방울들을 아래로 떨어뜨리고 있어요. 그 아래로는 끝을 알 수 없는 좁은 길이 두 개의 높은 탑 사이를 지나 먼 지평선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길의 입구에는 개와 늑대가 달을 향해 울부짖고 있고 그 앞 물가에는 가재 한 마리가 막 수면 위로 기어 올라오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푸른 톤이 지배하는 이 장면은 보이지 않는 길을 가야 하는 혼란과 내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막연한 두려움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우선 달을 먼저 볼게요. 웨이트 이전에 여러 덱에서도 그랬지만 이후에도 많은 타로 덱들이 달을 표현할 때 이렇게 보름달과 초승달 또는 반달을 겹쳐서 표현해요. 이걸 깊게 파고들자면 상당한 상징적 의미가 있지만 표면적으로는 달의 모든 주기를 하나의 형상에 담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달이 암시하는 변화무쌍함과 불확실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죠. 그러면서 상황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계속 변화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리고 둥근 달의 주변으로 마치 태양빛처럼 뾰족한 16개의 큰 광선과 또 16개의 작은 광선이 뻗어나오고 있어요. 이것은 달이 단순히 밤을 비추는 것을 넘어 밤에 태양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도 하고요. 또는 달이 개기일식처럼 태양을 가려서 자신이 태양인 듯 혼란스러운 상태를 만드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해요. 달에는 얼굴이 있는데 이 얼굴은 정면이 아니라 완전하지 않은 측면의 표정이에요. 웨이트를 포함한 많은 해석가들이 깊은 슬픔을 머금은 얼굴이라고 하죠. 달빛은 스스로 빛나는 것이 아니라 반사된 빛이며 진리의 빛 그 자체가 아니라 진리인 것처럼 느껴지게 하는 빛이라고 해요. 그래서 태양처럼 완전한 빛이 아니라 정화되지 않은 거친 세상을 바라보는 불완전한 빛이기 때문에 영적 태양의 슬픈 투영이라고 하는 것이죠. 겹쳐진 달 형상 주변으로 15개의 황금색 방울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달이 여러 겹으로 응축된 에너지를 지상에 생명력으로 전달하는 모습으로 이 물방울들은 타로에서 요드로 해석하죠. 무의식의 혼란 속에서도 신성한 영감은 계속 흐르고 있음을 상징해요. 웨이트는 이 요오드들을 이시스의 눈물에 비유하기도 하는데 혼란은 고통스럽지만 그 과정 자체가 영혼의 정화와 탄생을 돕는다는 의미예요.
달 카드의 달 모양은 결국 우리 마음이 한 가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이리저리 흔들리는 상태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상담 장면에서는 갈팡질팡하는 마음이나 무엇이 진짜인지 알 수 없는 상황 등으로 나타나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혼란이 단지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달의 혼란을 경험한 자들만이 결국 태양의 빛에 도달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달 아래 개와 늑대는 웨이트 이전에는 모두 개로 그려지기도 했었었는데 여기서는 확실히 개와 늑대로 구분되어 있어요. 개는 인간에게 길들여지면 이성적인 본능을 말하고 늑대는 길들여지지 않는 야생성, 특히 억눌린 무의식의 공포와 본능을 상징해요. 이 둘이 동시에 울부짖는 모습은 인간 안에 이성의 목소리와 본능의 공포가 동시에 반응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정경에는 물이 있고 가재가 한 마리 물속에서 육지로 올라오려 하고 있어요. 달카드의 원소가 물이기도 하고 물은 전통적으로 무의식과 감정의 영역으로 이 가재는 무의식의 심연에서 의식 위로 떠오르기 시작한 초기 단계의 공포 또는 욕망과 같은 부정적 감정이에요. 아직 완전히 진화하지 못한 미숙한 감정이 머리를 내밀고 있는 상태인데 이 가재가 물 밖으로 나와서 오솔길로 올라와 있다는 것은 이젠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진실과 마주할 때가 되었다는 신호예요. 가재가 향하는 오솔길은 배경의 두 탑 사이를 지나 멀리 지평선 끝까지 이어지지만 그 끝은 달빛 속에서 분명하지 않아요. 확실히 경로는 있지만 두 탑이 상징하는 문턱과 경계를 지나야만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 길은 멀고 험난하며 알려진 세계에서 미지의 세계로 넘어갈 때 두려움을 나타내기도 해요. 웨이트는 이 좁은 길을 더 높은 차원의 깨달음으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마지막 관문 혹은 두려움의 문턱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이미지와 상징들을 바탕으로 달카드가 우리에게 던지는 핵심 메시지를 정리해 볼게요. 먼저 달빛 아래에서는 모든 사물의 경계가 왜곡되어 보일 수 있어요.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이나 느끼는 감정이 지나치게 과장되거나 스스로 혹은 누군가에 의해 진실이 가려진 것일 수 있어요. 당장에 겉으로 보이는 것에 속지 말고 안개가 걷힐 때까지 성급한 판단을 유보하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카드예요. 물속에서 올라오는 가재, 울부짖는 개와 늑대는 모두 인간 내면의 불안과 본능이에요. 가재에게는 물속으로 다시 숨기보다는 꿋꿋이 오솔길을 걸어 꾸준히 앞으로 나아가 탑의 경계를 넘어야 진정한 빛, 태양을 만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럴 때는 논리나 이성보다는 때로는 직관과 영감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태양이 이성과 논리의 시간이라면 달은 직관과 영감의 시간이에요. 머리로 아무리 계산해봐야 답이 나오지 않을 때는 무의식의 신호, 꿈이나 예감 같은 것에 귀를 기울일 필요도 있다는 것이죠. 달카드가 나왔다고 해서 너무 모호해하거나 지나치게 불안할 필요는 없어요. 밤이 깊었다는 것은 곧 아침이 온다는 증거이기도 해요. 지금의 혼란은 영혼이 한 단계 진화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밤의 입문식과 같다는 말이죠. 불안이라는 가재를 외면하지 말고 조용히 그 길을 걸어가 보라고 말하고 있는 달 카드예요. 결론적으로 달은 우리를 속이려 하는 카드가 아니라 속고 있는 마음을 깨닫게 하는 카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새벽 2시에 하는 생각은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전등이 현대만큼 발전하지 않았던 과거에는 더욱더 그랬겠죠. 달카드의 현재 상황으로는 지금 내담자는 안개 속에 가려져 있는 것처럼 모호하고 불안한 상황에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무언가를 진행하고 있다면 뚜렷한 확신 없이 계속 변화하는 흐름 속에 과도기를 지나고 있는 상태일 거고요. 미지의 세계로 나아갈 때의 두근거림과 설레임보다는 정체를 알 수 없는 혼돈과 막연한 불안감이 훨씬 더 크게 다가오는 상태인 거죠. 여러분 모두 타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니까 이런 상황이 더 현실적으로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혹시 난 반드시 타로 마스터의 길을 가겠어 라고 결심하고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두고 매진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타로의 진입 장벽은 낮았지만
막상 공부를 해보니 생각보다 훨씬 어렵고 리딩도 잘 되지 않아서 고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께 현재 상황으로 달카드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럴 땐 이미 결심을 했다면 기간을 정해놓고 불안정하더라도 한번 가보는 거예요. 불안함을 느끼더라도 그러면서 그 시기를 견디며 끝까지 가보자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달카드예요. 또 겉으로 보이는 것에 너무 휘둘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고 본질을 보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은 정답을 찾으려 해도 애써도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상황이 변덕스럽고 주변에 비밀이나 함정이 도사리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섣불리 움직이기보다는 잠시 멈춰서 흐름을 지켜보는 태도가 필요한 현재의 상황이에요. 문제점이나 장애물로는 어떤 일이 실제 일어났다기보다는 그럴지도 모른다는 부정적인 상상이 가장 큰 문제일 수 있어요. 혹시 주변에서 누군가 자신을 속이고 있거나 반대로 본인이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고 불안이 커질수록 상상을 통해 공포를 키우는 것은 아닌지 근거 없는 소문이나 스스로 만들어낸 불안감에 휘둘린다면 그 자체가 장애가 될 수 있어요. 달카드에서 지적하는 문제는 외부에 도사리는 적이라기보다 자신 안에 커지는 불안과 왜곡된 시선이니까요. 그런 근거 없는 부정적 감정을 다스리는 것이 시급한 거죠.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본인의 직감을 한번 믿어보라고 조언하고 있어요. 지금은 논리적 분석이 통하지 않는 경우에요. 오히려 감이나 느낌, 직관처럼 감성적 부분에 의지하고 예지몽이 잘 맞는 사람이라면 그것이 주는 신호를 참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무리하게 나아가지 말고 밤이 지나고 안개가 걷힐 때까지 기다리는 지혜가 필요해요. 머리보다 직관을 믿고 마음이 아니라고 하면 그 이유가 무엇일지 생각해보고 그 이후에 행동이나 판단을 하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억지로 내키지 않는 결론을 성급하게 내리는 것은 권하질 않아요. 그리고 지금은 서두를 때가 아니라는 조언도 함께 하고 있어요. 여러 번 반복되는 내용이라 간결하게만 말하자면 때로는 이 어둠이 걷히고 밝은 빛이 찾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지혜도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웨이티는 이렇게 조언하고 있어요. Peace, be still. 평온하라, 고요하라. 결과 자리에 달카드가 나왔다는 것은 결론이 지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해요. 모호한 상태가 지속되고 혼돈의 상태는 이어지고 그 기간 안에는 확정된 결론이 없을 수 있다는 거죠. 혹 결론을 지었다 할지라도 내담자는 여전히 그것에 의문을 가지게 될 거예요. 보통 실제 상담에서 내담자는 확실한 결론을 원하기 때문에 계속 결론을 지어주기를 바라고 그렇지 않으면 달카드의 모호함 때문에 부정적인 결론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 꼭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아직 결과를 알 수 없다는 것이지 나쁜 결과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내담자에게 안내해 줄 필요가 있어요. 물질적 결과로는 금전적으로 돈이 들어오기로 되어 있던 것들도 미뤄지거나 제대로 정산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투자를 했다면 잘못된 정보의 영향을 받았거나 극한의 경우는 사기를 맞았다는 것을 깨닫는 결과가 될 수도 있어요. 합격이나 승진 같은 좋은 소식은 예상이 되어 있었다 할지라도 어떤 이유에서건 확실한 대답을 듣지 못하거나 보류될 수도 있어요. 만약 계약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는 경우는 내 편이라고 믿었던 누군가가 상대 측에 다른 말을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원하는 계약의 결과를 얻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고 그 기간까지 일이 진행되지 않고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짐만 뺄 수도 있어요. 이럴 때는 빠르게 결론 지어서 마무리하려 하지 말고 상대방이 정신을 차릴 때까지 기다리는 게 좋아요. 동업을 준비하고 있던 파트너가 내담자가 모르는 다른 일을 도모하고 있을 수도 있는 결론이에요. 시기가 좋지 않아요. 그래서 섣불리 결론 짓기 위해 서두르지 말고 때를 기다리는 지혜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결과가 알고 싶더라도 좀 더 기다리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좋을 거라는 거죠. 지금 당장 기분이 모호할 뿐이지 결과는 알 수 없어요. 달카드가 결과에 나와서 좋았던 경우도 꽤 많이 있었어요. 이럴 때 끝을 알고 싶다면서 한 장 더 뽑는 것도 괜찮겠지만 한 장 더는 운명의 수레바퀴를 위해 아껴두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관계적 결과를 볼게요. 관계에 있어서 무언가 명쾌하고 분명한 형태로 정의되기 힘들어요. 사귀는 것인지 아닌지, 상대의 마음이 어떤지 모르는 모호한 상태가 지속될 거예요. 달카드는 상대가 모든 것을 솔직하게 드러내지 않거나 내담자가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말과 행동을 다르게 할 수도 있는 상황도 함께 경계해요. 내담자가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망이나 속임수를 쓸 수 있으니까 말려들지 말아야겠죠. 특히 상대의 말보다는 행동을 더 믿는 게 좋아요. 말은 얼마든지 예쁘게 할 수 있으니까요. 만약 소개팅에서 만나 썸을 타는 사이라면 관계가 빠르게 발전하기보다는 어정쩡한 상태로 한동안 지속될 수 있어요. 이럴 때 내담자가 적극적으로 행동해서 관계를 만들어 보겠다는 것은 절대 권하지 않아요. 달의 시간에는 내가 노력한다고 관계가 선명해진다기보다 감정 소모만 할 가능성이 커요. 썸을 타거나 소개팅을 한 상대가 마음을 정한다기보다는 이 사람 저 사람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상태일 수도 있어요. 만약 마음에 쏙 드는 상대가 이렇다는 것을 안다면 관계가 발전하기도 전에 배신감부터 들 수 있겠죠. 차라리 모르고 달의 시간을 견딘다면 시간은 걸리겠지만 나중에는 오히려 좋은 관계로 발전할 수도 있어요. 인생에서 달이 뜨는 시기는 누구나 다 겪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섣불리 무언가를 하려 하기보다는 밤이 지나고 아침에 안개가 걷힐 때까지 기다리는 기다림의 미학이 필요한 시기예요. 19번 더 선, 태양을 볼게요. 천체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들 별, 달을 지나 마지막으로 태양이 등장했어요. 숫자의 의미를 먼저 보면 19는 1 더하기 9로 1은 마법사의 숫자로 자아, 의지, 새로운 창조적 시작을 의미하죠. 9는 완성, 지혜, 내면, 탐구, 그리고 한 주기의 종료를 의미해요. 그리고 수비학적 환원의 원리로 1과 9를 더하면 10이 되고 10은 다시 1로 환원돼요. 그래서 19는 9라는 끝을 통과해 다시 1의 시작으로 돌아오는 숫자이며 새로 태어난 자아, 새로운 차원의 시작을 의미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포인트는 19가 1로 환원되기 전에 거치는 과정이 바로 10, 운명의 수레바퀴라는 거예요. 운명의 수레바퀴는 거스를 수 없는 우주의 흐름과 운명의 작동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19번 태양은 그 흐름을 모두 겪고 통과한 뒤 이제는 운명의 수레바퀴를 스스로 돌릴 수 있는 주도권을 쥐게 되었음을 말하고 있어요. 명칭을 본다면 웨이트의 태양은 달과 정반대 개념으로 반사된 빛인 달과는 배치되는 개념이죠. 달이 무의식과 환상을 비춘다면 태양은 깨어있는 의식 그 자체를 상징해요. 외부의 지식이나 타인의 관점이 아니라 스스로 내면에서 솟아오르는 직관적 지혜와 명료한 판단력의 원천으로요. 태양은 그 이미지와 구성은 조금씩 변천해 왔지만 전통적으로 초기 타로 덱에서부터 꾸준히 존재했었던 카드예요. 여러 형태의 태양 카드들이 존재하지만 웨이트의 태양은 엘레파스 레비의 태양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레비의 카드에는 여자와 남자 두 명이 등장하는 반면 웨이트의 태양 카드에는 한 명의 어린이와 네 개의 해바라기가 그려져 있다는 것이 다르죠. 그리고 태양에서 뻗어나오는 빛 줄기의 모양에는 흥미로운 역사적 배경이 있어요. 밝은 빛을 표현하는 직선들과 광선이 물결치듯 굽이치는 모양이 번갈아 그려진 것은 그리스 신화의 태양신 헬리오스의 기원해요. 태양의 광선을 의미하는 직선 형태의 선은 헬리오스 머리 뒤에 그려졌던 선들과 유사하고 물결치는 곡선은 불꽃처럼 타오르는 헬리오스의 머리카락을 형상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오컬티스트 쿠르드 제블랭이 이것을 황금과 진주의 눈물이라고 불렀다는 것을 웨이트가 자신의 저서에서 소개하기도 했죠. 꼭 헬리오스 두상이 아니더라도 전통적으로 타로에서 태양은 항상 사람의 얼굴로 그려져 왔어요. 그 이유는 르네상스 초기부터 태양을 무생물로 단순한 원이 아니라 의지를 가진 존재로 이해했기 때문이에요.
세상을 환하게 비춰서 모든 것을 밝혀주는 존재로 신적 질서가 인간 세계로 계승되고 그로 인해 세상을 질서 있게 만드는 상징이기 때문이죠. 웨이트가 자신의 태양을 비유한 것도 이러한 절대적 명료함을 강조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어요. 이미지와 상징 분석으로 넘어갈게요. 카드 상단 중앙에 화면을 꽉 채우듯 커다란 태양이 있는데 직선 16개, 곡선 16개의 광선이 번갈아 총 32개의 빛을 이루고 있어요. 직선 광선은 남성적이고 능동적 에너지로 발산하는 힘, 이성, 논리를 의미하고 물결 광선은 여성적이고 수동적 에너지로 수용하는 힘, 직관, 감성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직선과 곡선이 교차하는 것은 차가운 이성만도 뜨거운 감정만도 아닌 통합된 빛으로 완벽한 균형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32개라는 숫자는 카발라에서 자주 언급되는 32개의 지혜의 경로를 연상시키죠. 영적인 깨달음이 관념에 그치지 않고 지상의 생명체들에게 실질적인 열기와 에너지를 전달하는 Manifest Light, 현현된 신성이라고 웨이트는 표현했어요. 타로에서 태양은 항상 얼굴로 표현되는데 웨이트 타로도 마찬가지죠. 의식의 투영으로 의인화를 시키고 있는데 이전 달카드의 표정과 사뭇 비교돼요. 달카드의 표정이 슬펐다면 태양카드의 표정은 웃거나 화내지 않고 감정의 기복을 넘어선 이성적 평온함을 표현하고 있어요. 달카드에서는 왜곡되고 숨겨진 것이 있었다면 태양에서는 마침내 세상이 주관적 흔들림을 넘어 객관적이고 초연하고 명료한 의식의 단계로 이동했다고 볼 수 있어요. 웨이트가 태양을 의식을 비추는 빛이며 진실을 드러내는 빛이라고 한 것도 이러한 대비를 더욱 강조하기 위해서예요. 회색 벽돌 담장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마르세유 태양카드를 잠시 언급하면 이해가 빠른데요. 17세기 이후 마르세유 카드가 유럽 타로의 표준이 되기 시작하면서 대부분의 태양카드에서 아이들은 2명이고 담장 안에 낙원, 보호받는 구역에 있었죠. 하지만 웨이트는 이 전통을 깨고 한 명의 아이가 백마를 타고 담장 밖을 나왔어요. 이 담장을 뒤로 했다는 것은 과거의 보호에서 벗어난 것뿐 아니라 제한과 구속으로부터의 완전한 해방을 의미하는 거예요. 태양은 더 이상 안정한 울타리 안의 행복이 아니라 회색이 의미하는 현실 세계에서의 온전히 자유로워진 독립된 자아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담장 위에 핀 내송이의 해바라기는 하늘의 축복이 현실에 뿌리를 내리고 활짝 피어난 결과물을 말하고 있어요. 숫자 4는 수비학적으로 황제 4번과 연결되면서 질서, 안정, 물질적 완성을 의미해요. 해바라기가 담장 위로 고개를 내밀고 있다는 것은 머릿속에서만 있었던 과 에너지가 이제는 실제로 눈에 보이는 성과로 나타내기 시작했음을 입증하는 장치로 볼 수 있어요. 그 앞으로 아이는 화관을 쓰고 백마를 타고 있어요. 화관은 시련을 통과한 승리자의 것이에요. 그리고 그 화관 위로는 붉은 깃털이 꽂혀 있죠. 이것은 영번 덧풀이 꽂고 있던 그 붉은 깃털과 동일해요. 철부지 바보의 모험이 태양의 지혜에 도달했고 마침내 완성된 자유를 얻었음을 증명하는 상징적 연결고리예요. 시작의 충동이 방황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빛으로 기결되었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죠. 그리고 왼손에 들린 큰 깃발, 웨이트는 이 붉은 깃발을 스탠다드로 표현했는데 표준이라는 뜻이 아니라 집단이나 권위의 정체성 또는 승리를 대표하는 깃발을 칭하는 단어예요. 주로 승리를 의미하죠. 이 깃발도 붉은색이에요. 붉은색은 생명력과 활력뿐 아니라 현실로 드러나는 힘 그리고 삶을 향한 선언을 상징해요. 깃발을 높이 들어 올린 자세는 이겼다는 감정적 기쁨을 넘어서 이제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결론이 내려졌다는 선언인 거죠. 그리고 이 깃발이 무기나 다른 도구가 아닌 것도 중요한데요. 지금의 승리가 아직 싸움이 남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이미 투쟁은 끝났고 그 이후에 도달한 완료된 승리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벌거벗은 모습의 아이는 순수하고 진실되며 계산이 없는 존재로 숨김이나 방어가 사라진 상태임을 강조해요. 옷이나 장식 없이 가슴을 활짝 열고 있는 포즈는 억압도 숨김도 없는 사회적 가면이 전혀 없는 건강한 존재임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백마는 길들여진 본능과 정화된 에너지로 볼 수 있어요. 달카드에서 통제 불능이었던 개와 늑대의 야생성이 태양의 빛 아래에서 순수하고 강력한 동력으로 승화된 것이죠. 안장이나 고삐가 없는 것은 의식과 본능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어서 강제성이 없이도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태양의 성숙은 억압과 통제가 없는 조화를 통한 조절이라는 것을, 조화를 통한 균형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태양카드의 핵심 메시지는 진실은 드러나고 숨길 필요가 없으며 나는 나 자체로 안전하고 성공한 나답게 존재할 수 있음이에요. 그래서 단지 재물, 연애, 성취의 의미보다 더 깊고 심오한 정체성의 완전한 수용을 말하고 있어요. 현재 상황으로는 불투명했던 시기가 끝나고 정보와 상황이 완벽히 투명해진 상태를 의미해요. 숨겨진 의도나 비밀이 크게 작용했다기보다는 현실적으로 확인 가능한 사실과 데이터에 기반해 이성적 판단이 가능해진 상황인 거죠. 이럴 때는 꼼수나 우회 전략보다는 당당한 정면 돌파도 가능해진 타이밍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18번 달카드에서의 모호함이 걷히면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모든 변수들이 수면 위로 드러날 수 있으니까 그에 대한 대비는 해야 한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되겠죠. 직장이나 사업에서 내담자의 노력이나 실력이 드러나 인정받고 있는 시기일 확률이 높아요. 그동안 혼자만 계획하고 있었던 일이 있었다면 이제는 드러내고 공개적으로 진행해도 좋을 때인 것 같네요. 태양은 성과가 무조건 난다라는 의미보다는 그 성과가 사람들에게 보여진다, 공개된다는 의미가 강하죠. 관계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썸을 타고 있거나 사귀는 사이라도 관계가 정체되어 있었다면 두 사람 사이에 있던 담장을 걷어내고 서로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타이밍이에요. 밀당이나 계산보다는 순수하게 직진하는 것도 효과적일 수 있어요. 어차피 밝은 태양 아래에서는 서로의 감정이 숨겨지기 어렵고 상대에게 투명하게 보일 거예요. 법적 소송이나 분쟁이 있다면 내담자에게 유리한 증거가 명확히 드러나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만약 자금이 묶여 있었다면 돈의 흐름이 투명하게 보여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데 이런 시기에는 무엇보다 명확한 근거가 있고 정확하고 객관적인 것들이 상승의 기운을 강화시켜 줄 수 있어요. 문제점이나 방해물로는 태양이 방해물 자리에 나왔을 때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과도한 낙관주의나 현실적 감각이 결여된 판단이에요. 지나치게 모든 것을 장밋빛으로 보거나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근거 없는 자신감은 위험하기 짝이 없어요. 예전에 주식 전문가로 활동하시는 분의 타로를 봐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분 말씀이 그래도 성공적으로 살아오셔서 직장을 은퇴하시고 노후 자금으로 주식을 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그냥 지나치게 낙관적이라고 하세요. 자신이 사면 웬만한 주식은 다 오르겠지, 언젠간 오르겠지 하면서 너무 낙관적인 태도만 가지고 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에게 문제점이나 방해물 자리에 태양카드가 충분히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아이가 백마 위에 고삐도 없이 손을 놓고 있는 모습은 자칫하면 부주의나 방종의 상태로 변질될 수 있어요. 사람이 항상 실수를 할 때는 어떤 일을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 어느 정도 익숙해져서 살짝 긴장이 풀어질 때예요. 예전에 모 방송사 아나운서 리딩에 태양이 장애물 자리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당시 인지도가 상승하고 모든 것이 상승가도를 달리는 분이셨어요. 반가운 마음에 그 후 그분 방송을 계속 열심히 봤었는데 타로를 보고 가신 지 일주일도 안 됐던 것 같아요. 방송 중에 순간적으로 발음 실수를 똑같은 부분에서 연달아 하시는 것을 봤어요. 타로를 보러 오셨을 때 그분이 이제 방송이 무엇인지 알겠고 좀 익숙해지는 것 같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확신이 들고 자신감이 붙는 순간이 가장 경계해야 하는 모먼트임을 다시 한번 깨우쳐주는 경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과는 조금 다른 측면으로 자신의 에너지를 너무 과신해서 감당하기 힘든 일까지 해내려 하다가 오는 번아웃도 문제가 되겠죠. 태양 아래선 모든 것이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지나치게 솔직하거나 눈치가 없어서 사실을 말해버리는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또 공인들의 경우는 연애 초반에 공개가 되어버리면 두 사람 사이가 무르익기도 전에 너무 빨리 다른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면서 더 깊은 관계로 발전되기 어려운 것을 종종 보기도 하죠. 아이는 아직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순수함 이면의 그림자인 미성숙함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철없는 행동으로 책임감이 없는 또는 아이와 같은 고집으로 독단적인 판단이나 결정 모두 문제가 되고 지나치게 남을 믿어버리는 것도 큰 문제점이 될 수 있겠죠. 조언으로 태양카드는 단순한 낙관을 넘어 이성적이고 의식적인 통제력을 스스로에게 발휘하라는 메시지로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바로 문제점으로 봤었던 지나친 솔직함은 때로는 상대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큰 상처가 될 수 있으니 빛의 강도를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태양카드가 조언으로 나온다면 내담자가 걱정하고 불안해했었던 일들이 전반적으로 잘 풀릴 터이니 지나치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신감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태양은 가장 밝은 빛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인공이 될 수 있고 주인공이 되어야만 한다고 조언해요. 이제 더 이상 뒤에서 눈치를 보거나 이선으로 물러나 있을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와서 적극적으로 리더가 되거나 어떤 일에 개입할 때라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인가 진행할 때 전공법을 택하는 것이 좋은 경우예요. 이럴 때 비밀스러운 방법이나 꼼수와 같은 전략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으니 모든 것을 투명하고 당당하게 승부를 보는 것이 나은 시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나친 계산이나 숨겨진 함정이나 문제를 꼬아서 받아들이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일의 본질과 핵심에 집중하고 명쾌한 결론을 내릴 것을 권하고 있어요. 때로는 아이와 같이 단순하고 계산 없는 솔직함이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태양카드가 결과인 경우는 크게 걱정할 일이 줄어든다는 의미예요. 해바라기가 있어서 물질적 결과는 긍정적으로 기대해 볼 수 있고 붉은 깃발은 승리를 알리는 신호이니까요. 그리고 태양은 전통적으로 성공, 성취, 행복, 기쁨 이런 의미가 강한 카드예요. 단지 한 가지 유의해야 할 것은 태양은 만물을 비춰서 가리거나 숨겨진 것이 있다면 그것이 만천하에 여실히 드러나게도 하는 결과예요. 그러니까 어딘가 누군가의 잘못이나 거짓이 있었다면 그것이 샅샅이 밝혀지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해요. 물질적 결과는 가시적으로 긍정적 결과를 가져올 확률이 매우 높아요. 모호했던 계획이 현실적인 수치나 문서 혹은 실질적인 자산의 형태로 완벽하게 결실을 맺는 것으로 결론 날 수 있어요. 내송이의 해바라기가 의미하듯 견고하고 질서와 안정된 성공이나 성취를 가질 확률이 높은 것이죠. 그리고 내담자가 주목받고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위치에 서 있는 결과를 가져올 확률이 높아요. 선거의 결과를 예측할 때 태양카드가 나오면 승리를 예견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만약 선거의 과정에 비리나 부정이 있었다면 그런 건 역시도 만천하에 낱낱이 드러나겠죠. 그래서 태양카드는 정확히는 물질적 결실이나 승리를 항상 보장한다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결론이에요. 높은 확률로 결과가 성공적으로 확정되겠지만 그보다도 공개되는 결과라는 의미가 더 크다라는 거죠. 성과가 눈에 보이게 확정되고 인정을 받거나 수상 또는 좋은 평판, 합격 등이 긍정적 방향으로 드러나게 되면 그동안 고생한 만큼 성과가 크게 나고 주변에서도 알아주는 결과가 되는 거죠. 카드에서 아이가 들고 있던 붉은 깃발은 승전보의 깃발이에요. 하지만 너무 드러나서 리스크를 안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사업이 큰 성공을 이루는 경우 여지없이 집중 세무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중소기업으로 수출액을 크게 달성해 국가에서 상을 받았다는 것은 집중 세무조사의 대상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요.
만약 장부상에 숨겨진 횡령이나 배임의 흔적이 있다면 그런 과오들이 투명하게 드러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카드가 태양이죠. 결과를 돋보이고 크게 인정받게 할 수도 있지만 그만큼 투명성과 정직함을 요구하는 카드이기도 해요. 그리고 말을 타고 있으므로 이동과 관련해서도 긍정적인 결과를 예측할 수 있어요. 이직, 이사, 유학, 여행처럼 한 단계 더 높은 곳으로 가벼운 발걸음으로 홀가분하게 이동할 확률이 높아요. 관계적 결과를 볼게요. 타인과의 관계에서 오해나 갈등이 사라지고 투명한 신뢰가 구축될 가능성이 매우 커요. 솔직하게 서로 터놓고 소통하게 되면 공적인 인정과 축복을 받는 관계로 완성될 확률이 매우 높은 카드예요. 썸을 타는 사이인데 관계가 발전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이제는 모호하고 밀당하는 관계는 끝나고 뭐든 도든 결판이 나는 결과라는 거죠. 긍정적으로 결론이 날 확률이 높고요. 누가 먼저 선을 넘느냐는 둘 다 가능해요. 상대가 먼저 적극적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 주변에 자연스럽게 연인이나 이성 친구로 소개할 수도 있고요. 여행이나 미래 계획을 세울 수도 있어요. 태양카드이다 보니까 공식적인 관계로 갈 수 있는 여지가 많아요. 연인이라면 관계가 공식화되어서 동거나 결혼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관계에 있어서는 행복한 결말을 꿈꾸게 만드는 태양카드예요. 하지만 가끔은 상대가 바람을 피우고 있는데 심증은 있지만 물증이 없었다면 상대의 바람의 증거가 만천하에 드러날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행복한 완성이 아니라 모든 것이 밝혀져서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는 파국을 맞이하는 것을 말해요. 태양카드는 나쁜 짓을 덮어주는 카드가 아니라 진실을 밝히는 카드이니까요. 태양카드는 긍정적인 결과는 맞지만 영적인 단계의 카드니까 너무 당연한 말일 수 있는데 물질적으로나 관계적으로 확실하게 좋은 결과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같이 나오는 카드를 잘 봐야 할 거예요. 15번 악마카드에서부터 제3단계 영적 초월적 단계에 진입했는데 악마의 폐쇄된 감옥을 타워에서 무너뜨리고 내면적 정화의 단계를 거쳐 불확실한 긴 여정을 통과한 후 마침내 태양이라는 객관적 실체에 도달했네요. 태양의 빛은 요행이 아니라 앞선 모든 단계의 결핍과 고통을 이성적으로 극복해낸 결과값이에요. 하지만 이 완성은 끝이 아니라 다음 단계인 20번 심판으로 가기 위한 반드시 필요한 단계였겠죠. 태양의 빛 아래서 당당한 사람만이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부활의 나팔 소리를 들을 자격이 있는 것일까요? 그럼 20번 심판에서 뵙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어요.